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17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내일 민주당 8.18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90%대 안팎의 득표율로 다시 당대표가 되겠죠. 자, 일극체제를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일기 대표를 할 때 다시 거의 제왕적인 당대표가 될 텐데, 그런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길어야 한 100일 천하로 끝날 수도 있다. 물론 당대표 임기는 2년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년을 할지 뭐 1년 남짓 할지 모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이재명이 구속되거나 구속은 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대선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 순간에 당대표직도 내려와야 됩니다. 국회의원직도 날아가고 또 앞으로 5년 또는 10년 동안 다음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일 당대표에 다시 취임을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이재명의 이 자리는 위태로워집니다. 변수는 두 가지죠.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이재명의 사법위기. 자, 10월 달에 1심이 2개가 나오는데 그때 1차로 크게 흔들릴 것이고, 그걸 견뎌낸다고 해도 내년 봄 되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자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그걸 막기 위해서 탄핵 정국을 조성하고 혼돈을 조장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김경수의 복권입니다. 김경수가 복권이 됨으로 해서 김경수를 중심으로 일단은 저는 김경수의 대권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데 너무 과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좌파 진영의 여러 여건상 김경수를 중심으로 뭉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 아마 1심만 나와도 손절론, 이재명 손절론이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경수와 친문계, 그때 공천에서 비명 행사당한 비명계 다 합쳐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고, 특히 민주당의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이 1심에서 나올 경우 2심, 3심에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론이 제기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 내일 당대표가 되는데, 당대표가 되는 그 순간부터 포스트 이재명, 다음 이재명 자리로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그 경쟁 또는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극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은 완전히 무주공산이 되는 거죠. 민주당은 무주공산이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차지할지 그 싸움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이재명 얘기가 나오는 거죠. 10월에 1심 2개가 선고되고 그때 나올 수도 있고, 그때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걸 이재명이 버텨내면은 늦어도 내년 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이재명은 끝난다. 그럼 이제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서 2026년이죠. 2026년 지방선거에 대비를 해야 되고, 또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누가 포스트 이재명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이 벌써 관심사로 설설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가 복권이 됨으로 해서 비명 행사 당에서 의기소침해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문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도 지금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재명 축출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모임도 막 만들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과 거의 들러리처럼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경선 후보, 대표 경선 후보 김두관 후보가 최근에 청긴 누설 같은 것을 슬슬 흘리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이재명의 사법위기 10월에 1심이 나오면은 그때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걱정해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많다. 이 이야기를 슬슬 하고 있는데 어제도 했습니다. 당내의 분위기 일부를 전했는데
어제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당내에서도 사실은 좀 다들 시시하지만 9월, 10월의 재판 결과가 워낙 엄중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재명 본인은 전혀 유죄가 아니라고 실형이 그러니까 유죄가 안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던데 유죄가 만약 나오면 아무래도 본인이나 우리 당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김두관은 이 유사한 이야기를 했죠. 당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위정교사다. 위정교사. 10월 말쯤에 1심이 나오죠. 그 위정교사가 가장 걱정된다.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정교사가 걱정될 수밖에 없죠. 이미 김진성 씨, 위정을 교사하던 김진성 씨가 다 자백을 했고 그 녹음 파일이 전 국민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박종훈 의원이 공개를 했었습니다. 위정을 교사를 하는 그 생생한 장면을 다 들었고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던 유창훈 판사도 그때 위정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위정교사가 유죄가 나오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은 이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되면은 이재명은 끝나죠. 그런데 1심 10월 말쯤에 1심만 나와도 동료가 될 수 있고 민주당이 그리고 그걸 동료를 시킬 흔드는 세력이 서서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복권을 시발점으로 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문제까지 어제 라디오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진행자가 신율 명지대 교수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여러 가지 동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김두관 후보, 김경수 전 지사 이런 분들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자주 거론이 된다. 뭘로 거론이 되는 거죠? 포스트 이재명. 이재명이 정치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실각을 했을 때 거론되는 사람이 김두관 후보 지금 앞에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김두관 후보 본인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김동연 지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포스트 이재명으로서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김두관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경쟁자일 수가 있으니까는 나중에 포스트 이재명을 다투는 그렇지만 뭐 김두관 후보가 포스트 이재명까지 가기에는 어떤 대중성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약하죠. 그래도 김두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김동연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광역지방정부 시도지사들 업무 성적표를 그 매겨보면은 이 김두관 경기도지사가 김용록 전남지사하고 늘 1, 2위를 다투더라. 17개 시도지사 중에선 도정을 꽤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정 1,400만 인구가 되는 그 경기도정을 잘 운영하는 것은 국가 경영에도 상당히 잘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하면서 근데 이제 가려고 김동연이 가려고 정치인이 아니라서 여의도 쪽에서 볼 때 그런 점들을 좀 정무적인 그런 역할이 아쉽다 이런 평가도 나온다. 이렇게 일종의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정무적 판단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김두관이 지금 하는 것 자체가 포스트 이재명을 놓고 서로 신경전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코멘트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 아웃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포스트 이재명이 누가 될까? 자,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면 얼핏 떠오르는 사람이 없죠. 일단 김경수가 복권이 됐기 때문에 김경수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마침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그제 내놨죠. 그 결과를 보면은 김경수가 이제 복권이 결정된 시점인데 12일부터 13일 사이에 조사를 했습니다. 김경수를 포함해서 자기 대통령감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 1위는 이재명 28.5%, 2위 한동훈 19.8, 3위 조국 8.7, 그 다음에 오세훈 7.4, 홍준표 6.2 나왔는데 김경수가 6위로 나왔습니다. 첫 조사인데 5.4%.
그만큼 워낙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좌파 진영에서 자기 대권과 관련해서 이재명 빼고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중에서는 김경수가 오히려 김동연 4.9 후보다 앞서서 나왔습니다. 뭐 약간 조그만 차이지만은 그 상황에서 8명의 대권 주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김경수 다음은 김동연이 4.9, 그 다음에 8위가 안철수 3.3인데 민주당 소속은 이 8명의 자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3명입니다. 3명인데 이재명을 제외하면은 김경수하고 김동연 2명이죠. 그렇게 그만큼 인적 자원이 지금 없는 겁니다. 포스트 이재명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죠. 그래서 김경수에게 주목이 가는 겁니다. 유사 정당에 조국이 있기는 있죠. 그 조국이 8.7% 뭐 지지율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국은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면 바로 구속이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는 조국은 뭐 포스트 이재명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럴 가치가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죠. 바로 구속이 될 거니까. 그렇다면은 포스트 이재명은 과연 누가 될까? 자, 이 문제가 있는데 일단 친명계에서 아마 이재명의 후계자를 뭐 내세우려고 하겠죠. 친명계 자기들이 일단 그 공동 운명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친명계도 아무리 봐도 이 민주당 좌파 진영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전혀 없습니다. 뭐 정청래 이런 사람이 할 것도 아니고 박찬대 지금 대표 권한대 그 자리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죠. 정청래도 그렇고 박찬대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리더감은 아니다. 지금 최고위원 그 내일 당선이 유력한 사람 중에서는 뭐 김민석, 정봉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집단으로 보면은 이재명 충성파죠. 더민주 혁신회의 거기 이제 32명이 핵심인데 그 사람들 다 초선입니다. 자, 그래서 친명계에서 이렇게 뚜렷한 이재명의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친명이 아닌 그때 총선 때 비명 행사를 한 친노 친문 그룹이 부활을 할 수 있는 다시 그 태동을 해서 좌파 진영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겁니다. 이재명 쪽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 워낙 본인 일극체제로 만들어놔서 그런 것이죠. 이 상황에서 움직임도 좀 있는데 지난번 그 총선 때 이재명에 의해서 비명 행사를 한 전직 의원들이 15명이 최근에 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죠. 이름이 초일회, 뭐 초심을 잃지 말자 해서 뭐 초일회라고 이름을 지었다는데 이게 포스트 이재명을 겨냥하고 태동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6월 달에 첫 모임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매달 모인다고 합니다. 뭐 박강원 전 원내대표죠. 그리고 박용진 비명 행사의 대표적인 인물 박용진, 양기대, 뭐 윤영찬 이런 전직 그 의원들인데 이 사람들도 이제 이재명이 낙마를 하면은 혼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포스트 이재명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합 집산 과정이 막 있을 텐데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친문 그러니까 문재인을 매개체로 해서 문재인도 지금 사법위기에 놓여 있지만 어쨌든 문재인을 매개체로 해서 이 김경수 그리고 또 조국이 구속되고 나면 조국 그 잔존 세력들이 있겠죠. 잔존 세력 그쪽에서는 원래 친문 성향 쪽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쪽에 가 있는 또 전해철 같은 친문 쪽이 있죠. 그쪽이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김경수, 김동연, 조국 잔존 세력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친 이재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재명은 당분간 선거에 출마 못하지만은 이재명을 내세워서 개딸들을 흡수를 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친 이재명 뚜렷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연합 세력, 친명 연합 세력 이렇게 해서 양쪽이 대치하는 구도. 그러니
그러니까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를 대표로 하는 일그룹, 그리고 이쪽에 친명, 이재명은 없지만은 일종의 그 연합 세력, 이쪽이 양쪽이 그 극한 대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초일에 같은 모임을 결성을 하고 김경수가 또 복권을 하고 해서 하나의 이제 세력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친문 쪽이 세력이 돼가고 있는 거죠. 친문재인을 비롯해서 비명계가 하나의 세력이 돼가고 있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재명의 1심 판결이 나오는 그 직전에 이렇게 세력화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만 받으면은 이쪽에 그동안은 친명을 중심으로 딱 뭉쳐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제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에는 계속 갈 거다.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에 뭐 탄핵 정국을 조성하든지 해서 이재명은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비명 쪽에서 친문을 중심으로 김경수를 중심으로 해서 김경수가 중심이 어쨌든 상징적으로 중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이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이 이재명을 쳐내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쳐내야지 본인들이 또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행동에 옮길 수 있다. 거사를 꾸밀 수 있다.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재명이 당대표로 다시 재등극을 하지만 100일 천하 정도로 끝날 수 있다. 그런 예상을 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